안녕하세요, 버스킹입니다. 버스에 대해서 사건 사고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최근 이슈를 다루는 이제 편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앞으로 다양하게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버스 업계 사람으로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감독님이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도 해보고 편안하게 그런 부분을 좀 담는 시리즈로 저희가 기획을 했으니까요. 시리즈 이름은 버스 이슈입니다. 이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외버스 기사가 승객들에게 욕설과 막말을 퍼붓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버스가 예정 시간보다 30분 이상 늦게 경유터미널에 도착한 이유를 묻고 항의했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도로가 막혀 어쩔 수 없었는데도 일부 탑승객들이 다른 승객에게 어디 구간에서 막혔냐며 꼬치꼬치 어디서 캐묻고 막혔냐고 비아냥거리는 듯한 모습에 화가 났다고 해명했습니다. 제목이 늦었으면 닥치고 타, 승객에게 욕설 퍼부은 기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사가 됐던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사님, 이 차량이 첫 배차 시간에 늦었으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지역에서 이제 올라와서 그 터미널을 가는 시간에 차량이 좀 지연이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명절이라든지 뭐 휴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차들이 당연히 딜레이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도 아시다시피 뭐 출퇴근 시간만 돼도 10분이면 갈 경우를 뭐 한 30분, 40분 걸릴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방면에서 볼 수도 있어요. 보통 각 운수사 이제 회사들이 있겠죠. 배차를 담당하시는 과장님부터 이제 여러 이제 직급들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아마. 아니면 기사님이 전달 안 했거나. 근데 이분들도 업계에서 10년, 20년 다 베테랑 분들이시기 때문에 출발 시간보다 차량이 늦어질 것 같으면은 다른 차량을 보통 배차를 해가지고 이 차를 그러니까 뒤로 미루는 거죠, 시간을. 미루면은 다른 차를 배정해서 이제 그 차가 이제 가면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당시에는 다른 스페어 차량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운수사에서 배차 담당하시는 분들이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배차가 지연됐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가지고 결론적으로 30분이 늦게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이죠. 승객분들은 이제 왜 늦었어 항의를 했고, 기사님이 이제 차가 막혔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디서 막혔냐? 비아냥 되니까, 여기 비아냥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제가 어림잡은 생각은 아닙니다. 기사님 입장에서도 당연히 사람인데 이제 화가 나니까 서로 언성이 오가면서 언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마지막 기사를 보니까 잘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경찰분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기사님도 그 당시에는 승객분들이 비아냥거리고 해서 기분이 나빠서 좀 욱했다, 승객분들이 이제 환불 받으시고 했다고 저도 들었는데, 서로 사람 살아가는 사회잖아요. 존중과 사랑이 좀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님도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좀 더 정중하게 늦어서 죄송합니다 얘기했었고, 승객분들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가시죠 했었으면 너무 좋은 그림이었을 텐데, 또 상황이 또 그게 아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뭐 누구의 탓이라고 하면 뭐 누구의 탓이 있겠지만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길 바라면서 단순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슈. 지난해 11월 한강버스 진수식 때 모습입니다. 이 세배가 사고 없이 무탈하라고 처음에 물에 띄울 때면은 이렇게 샴페인 병을 깨트리는 건데요. 보통은 하얀 거품을 내뿜으면서 산산조각이 이렇게 나는데, 한강버스는 깨지지 않고 덩그러니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 샴페인 병에 불은 탓일까요? 운항 첫날부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화장실 변기물이 역류해 승객들이 중간에 내리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비가 많이 내려서 한강 수위가 높아져 배가 출항조차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엔 배가 강 한복판에 멈춰서 버렸습니다. 승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수십 분 넘게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한강버스예요, 한강버스. 말이 한강버스지 한강에 뭐 띄운 배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죠. 최근에 지금 운행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원래도 좀 우려가 많았는데 막상 운행하니까 더 우려가 커지는 것 같아요. 첫날부터 사건 사고도 많고, 운영적인 부분도 그렇고, 시간도 단축이 된다고 했는데 좀 딜레이가 된 것 같더라고요. 기대치가 높으면 실망이 큰 법인데, 제가 봤을 때 이번 이 한강버스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잘 되면 너무 좋죠. 근데 단점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 한강버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적인 부분도 그렇고, 정비적인 문제도 그렇고, 체험형도 있고 통근형도 있다고 들었는데, 통근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간 절약 때문에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타는 건데, 중간에 멈췄다고 하니까 많은 불만족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관에서 잘 운용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잘 보완해서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최대한 잘 운용이 될 수 있게끔 멀리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네, 서울의 대표 명소 청계천을 누비는 버스. 자세히 보면 운전석도 핸들도 없습니다. 문제없이 잘 달렸을까요? 청계천 주변 도로 위 은색 미니버스, 정식 운행을 시작한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차량 앞유리 중앙엔 이 전방을 주시하는 카메라가 설치돼 있고요. 사이드미러처럼 생긴 이 라이다 센서는 빛을 쏴서 도로 상황을 인식합니다. 기존 자율주행 버스와 달리 운전석과 핸들이 없습니다.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 전방 카메라와 센서만으로 정류장을 인식해 차선을 변경하고 멈춰서기도 합니다. 제목이 청계천에 핸들 없는 버스, 상상이 현실로. 보니까 진짜 핸들이 없어. 자율주행이에요, 버스가. 안에 기사님도 안 타 있고. 코스가 일정하게 또 정해져 있네요, 보니까. 시속은 30km 이제 제한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도입이 되고 운행이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앞으로 많이 또 편리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럼 더 좋죠. 이게 국내 기업들이 참여해서 만들었으면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인 거라든지 이런 게 다 접목이 돼 있으니까 이거는 진짜로 최대한 빨리 보완이 돼서 쓰일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길이가 좀 짧은데 버스가 좀 더 넓혀서 하면은 진짜 광역 버스까지는 아니어도 이 근처는 다 커버 치고 남을 것 같은데, 자율주행이니까. 아니죠. 이제 이 안을 관리하시고 좀 이런 쪽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나라에서 뭐 제도적으로 바로 이렇게 필요가 없다고 해서 자를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뭐 서울은 너무 넓고 버스 너무 많기 때문에 당장 대체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기분 좋은 또 발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기분 좋은 뉴스네요, 이거는. 이것 또한 좀 잘 운영되고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4번째 이슈입니다. 자, 태권도장에 간 차에 유치원생 홀로 남겨진 딸아이가 아이. 이 안 통원버스에서 돼요, 겪은 상황. 도장 앞에 도착해서 아이가 가방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가방을 줍고 있는 사이에 이 기사님이 다른 아이들과 다 같이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버스에 혼자 남겨졌는데, 이게 뒤 문을 열 수가 없대요. 밖에서만 열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갇힌 거예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사는 운행이 끝난 뒤에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였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당연하죠. 있다고 화나셨습니다. 안 돼요. 통원버스에 갇혀 엉엉 6살 딸에게 무슨 일이. 제가 저번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 통학버스 같은 경우는 맨 뒤에 안전벨이 있습니다. 시동을 끄면은 그냥 뒤에 안전벨을 누르러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안에 승객석에 누가 타고 있는지 이제 보이겠죠? 누른 상태에서 내려서 아이들을 데리고 갔으면은 이게 문제가 발생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아이를 발견했으니까요. 요즘에는 웬만하면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긴 해요. 왜냐면 버스 자체에서 안전장치가 돼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여름이 아니었고 아이가 안에서 오래 있었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기사를 보니까. 근데 기사를 보면서 저희도 한 번 더 안전에 대해서, 특히나 어린아이들이 타는 어린이 통학버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안전에 대해서 유의 있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애매해요. 왜냐면은 어린이 통학버스라고 하면은 보통은 기사님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하질 않아요. 동승자라고 이제 해요. 그래서 앞에 보호자 동승 탑승이라고 다 써 있거든요. 기사 보니까 기사님은 그 사이에 어린아이들 데리고 뭐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누구 한 명의 역할, 동승보호자 선생님의 역할이 좀 부재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거는. 요즘에는 프로세서가 돼 있어가지고 저희 나라는 이런 부분 좀 전 잘 해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다못해 썬팅까지 잡배라고 했으니까 차 안에 안 보인다고. 이번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기사님만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어린아이 잘못도 아니고. 통승보호자 선생님이 계셨으면 기사님이 굳이 아이들 데리고 올라갈 필요가 없으니까. 자, 5번째 이슈. 버스 기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버스에서 내려 흡연을 하는 듯한 뒷모습이 보이죠. 제주도청 민원 게시판에 버스기사 운행 중 흡연이라는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입니다. 글 작성자는 승객이 3명 정도 있었는데 기사가 차를 세우고 5분 동안 휴대전화를 보며 담배를 피웠다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민원 게시판에 이달 초부터 난폭운전과 무정차 통과 민원이 올라와 버스 관련 논란은 더욱 커졌는데요. 이제 제목은 이래요. 버스기사 운행 중 흡연. 보니까 내리셔서 흡연을 하신 것 같아요. 안에 승객분들은 한 3분 정도 타 계셨대요. 이건 좀 댓글 한번 봐봐야겠다. 댓글의 여론은 어떤지. 그런 댓글도 있고. 기사도 사람이다. 운전하면서 폈다는 줄. 5분의 휴식으로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운행 중이라도 저러면 밀려오면. 저도 좀 이 느낌이에요. 지금 댓글 딱 보니까 뭐 오히려 좀 기사님 편이네요.
버스기사님이 로봇이냐? 뭐 이런 식으로. 제주 도는 거 편도가 3시간인데 육지 고속버스는 휴게소라도 있지 별게 다 불만이네. 아, 제주도는 좀 이런 또 특수성이 있나 봐요. 승객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분 나쁘실 수 있죠. 기사님이 운행을 하셔야 되는데 5분 동안 휴대폰 보시면서 담배를 폈다. 단순하게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승객분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댓글에도 나와 있다시피 진짜 그 5분이 바람도 쐬면서 졸음도 날리면서 흡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졸음도 이제 어느 정도 극복이 되고 하시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서로 좀 존중해야 될 부분 같아요. 항상 사랑과 존중이 우선시 되면은 좀 괜찮은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웬만하면은 기사님들은 참아요. 중간에 휴게소가 있는 상황이거나 하면은 중간에 휴게소라도 들리셔서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휴게소는 기사님 혼자뿐만 아니라 이제 승객분도 같이 이용을 하시니까. 근데 휴게소를 다녀왔는데 갑자기 담배가 피고 싶어가지고 정차를 해서 자기가 담배를 피시겠다 하는 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크게 제약은 없는 거예요? 큰 제약은 없어요. 그러면 기사님이 좀 손님들에게 더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기사님이 제가 정말 죄송한데 지금 좀 살짝 졸음이 올 거라서 잠깐만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해서 했으면은 이 승객분도 굳이 카메라를 켜가지고 찍지 않았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봐도 감독님 말씀 맞는 것 같아요. 먼저 양해 구하고 했으면은 그럴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좀 다양한 버스 이슈들을 좀 다뤄봤어요. 최근에 있었던 일들이고 앞으로 월에 한 번 정도는 버스에 관련된 이슈를 좀 가지고 와서 좀 같이 얘기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시리즈물로 좀 구성을 해볼 생각입니다. 혹시나 과거의 일인데 좀 다뤄주면 좋겠다, 이 부분은 버스킹 넌 어떻게 생각하니 하는 부분 있으면은 댓글에 링크랑 같이 해서 남겨주시면 저희도 한번 찾아보고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버스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